오늘 조선후 궁열전은 중종의 후궁들로 중종 사후 궁중에 거처한 귀인 한씨와 대장금 이현생의 모티브가 된 수건 이씨입니다. 문정왕후의 배려로 중종 사후 궁중에 거처한 귀인 한씨. 중종의 후궁인 귀인 한씨는 조부는 청천부원군 한백린이며 아버지는 전국 공신으로 지돈령 보사를 지내고 서원군에 책봉된 한순입니다. 어머니는 여산 군수를 지낸 이등전의 딸인데 간이집에 실린 묘지명에 부실이라고 쓴 것으로 보아 한순의 첩입니다. 부실은 다른 사람의 첩을 대접하여 부를 때 쓰는 말이며 한순은 예종의 장인으로 안순왕후의 아버지입니다. 귀인 한씨는 어릴 때부터 행동이 예의 바르고 성품이 온유하고 명민하였는데 1514년 안순왕후를 모시려고 궁중에 들어갔다지만 안순왕후는 연산군 4년인 1498년에 승하에서 간이집에 실린 묘지명과는 상반됩니다. 1518년에 후궁으로 들어오도록 명을 받았고 1520년에 정칠품 전빈이 되었으며 1528년 왕자를 낳았으나 돌이 되기 전에 요절하였고 이듬해 정호품 상궁으로 품계가 높아졌습니다. 정식 후궁으로 봉잡된 것은 1532년으로 종사품 수건, 1540년 종삼품 수경이 봉잡되었는데 이때 수건 안씨도 수경으로 봉잡된 바 이수경 안씨가 창빈 안씨입니다. 중종이 승하한 뒤에는 인수궁으로 거처를 옮기려고 하였으나 문정왕후가 만류하여 궁 안팎을 오가며 살았고 나중에 경복궁 영추문 밖의 사저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본래 선왕의 후궁들은 자수궁, 인수궁, 정업원 등에 나가서 살도록 되어 있지만 문정왕후는 특이하게 희빈홍씨, 창빈 안씨 등 중종의 후궁들을 궁중에 그대로 거처하도록 했습니다. 수계, 소위를 거쳐 선조 5년인 1572년에 종일품 귀인으로 봉잡되었는데 이때는 문정왕후도 없고 궁중의 의례를 능숙하게 알고 행하는 사람이 없어 항상 그녀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정왕후는 없어도 인종의 왕비 인성왕후와 명종의 왕비 인순왕후가 살아있던 때라서 묘지명 특유의 과장으로 보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1574년 인순왕후의 상중에 지나치게 슬퍼하다 병이 들어 그해 3월 무신일에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데 선조실록에 인순왕후는 1575년에 창경궁 통령전에서 승하했다고 써있어 이것도 기록이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1574년 3월과 1575년 3월에는 무신일이 없고 1575년 1월 2일에 인순왕후가 승하하고 1월 8일이 무신일인데 다만 최립이 쓴 간이집이 인조 9년인 1631년에 출간되었으므로 60갑자를 잘못 썼을 수도 있습니다. 일찍이 자식이 요절한 까닭에 성균관사의 김규에 처가된 해안군의 딸을 친자식처럼 보살피며 사랑하였고 말년에는 의천군 이인을 자신의 후사로 삼아 의탁했습니다. 의천군 이인은 성종의 증손자로 성종의 서자 완원군 이수의 장남 이성군, 이수강의 차남인데 귀인 한씨는 의천군의 어머니 청천연부인 한씨와 자매 사이였습니다. 드라마 대장금의 이현생의 모티브가 된 수건 이씨. 중종의 후궁 수건 이씨는 아버지는 조선시대 종요품화계의 무신의 품계인 병절교의 이백선이며 어머니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슬하의 정순옹주, 효정옹주를 낳아 이녀를 두었으나 오래 살지 못해 딸들이 혼인을 치르는 모습도 보지 못한 데다 딸들의 혼인 생활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중종의 후궁이 되었는지 기록은 없는데 중종 12년인 1517년에 정순옹주를 낳고 1520년에 효정옹주를 낳았으나 효정옹주를 낳은 그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본인이 낳은 두 딸은 정말 운 없게도 남편 복이 지독히도 없었는데 정순옹주는 1526년에 송지안의 아들 송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마의 축첩은 금지인데도 송인이 첩을 두어 무리를 일으키자 상궁은대가 나섰는데 본래 은대는 수건 이씨의 동생으로 정순옹주와 효정옹주에게는 이모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대는 일찍 어머니를 여인 조카가 첩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걸 보기 싫었는지 송인과 간통한 여종 2명과 여종이 낳은 갓난아기까지 때려 죽이게 됩니다. 이외에도 송인은 흉년이 들었는데 집에서 풍악을 울리기도 했고 의예 공주의 남편 한경록과 함께 시정잡배들과 어울려 나쁜 짓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선조 13년인 1580년에 정순옹주의 본가가 화재로 소실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선조는 옹주를 여염집에 거처하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집을 새로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효정옹주의 일대기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정도인데 이 이야기는 문역들 한국 사속의 사랑, 자기 남편을 시녀에게 양보한 옹주와 부마, 시녀의 비극적인 삼각관계, 효정옹주와 풍가이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중종 39년인 1544년에 앞에 나온 상궁은대가 효정옹주의 부마 순원위 조의정의 첫 풍가이를 때려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효정옹주는 조의정에게 시집을 갈 때 자매처럼 자란 풍가이라는 시녀를 함께 데려가는데 풍가이가 남편 조의정과 연분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효정옹주는 풍가이를 질투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의정에게 풍가이를 첩으로 드릴 것을 권했는데 이에 풍가이도 조의정에게 연정을 드러내 조의정과 풍가이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 후 효정옹주는 임신을 했고 새해가 된 2월 보름에 아들을 낳았는데 나흘이 지난 19일에서야 옹주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궁에 전해졌고 중종은 즉시 의원과 의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효정옹주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중종은 효정옹주의 위독함을 늦게 알린 정황이 수상하다며 조의정을 위금부에 가두었습니다. 중종은 조의정이 풍가이와 짝고 옹주가 죽도록 내버려둔 것이 아닌가 의심해 풍가이를 잡아와 상전을 능멸한 죄로 다스리게 했고 풍가이는 순창에서 잡혀와 국문을 당했습니다. 중종은 그녀를 참수형에 처하려고 했지만 대신들이 결사반대에 곤장 100대의 유배형으로 형량을 낮췄고 그녀는 석방이 되었지만 곤장을 맞고 나올 때 상궁 은대에게 납치당하게 됩니다. 은대는 풍가이를 오라비 풍석의 집으로 데려가 곤장 맞은 곳을 더 때리고 열흘을 감금해서 굶겼는데 장백대는 극심한 형벌이라 이는 타살 증거를 남기지 않고 풍가이를 죽일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풍가이는 목숨이 질긴 지 10여일이 지난 후에도 생존해 있었고 이에 은대는 풍가이의 장 맞은 부위를 더 매질했는데 결국 풍가이는 이를 버티지 못하고 20여일 만에 죽었습니다. 이때 중종은 은대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본주의 동생이니 그 동생의 집총을 때린 일은 국가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흉패한 일도 아니며 내인을 조옥이 추국하는 것은 근래에 없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주는 수건 이씨라 은대가 그녀의 동생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은대가 정순옹주의 부마송인의 천첩 2명과 그 자식도 때려 죽인 적이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대간들은 은대를 벌해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지만 중종은 들어주지 않았는데 대간들이 끈질기게 몇 번이고 처벌하라고 주장하자 결국 중종이 유배형을 내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명종이 즉위하자마자 수렴청정하던 문정왕후는 은대를 풀어주라고 명하게 됩니다. 조카들의 복수를 잔혹하게 한 것으로 볼 때 수건 이씨와 은대 자매는 우애가 매우 깊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박은혜가 연기한 드라마 대장금의 이현생의 모티브가 된 인물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실제와 달리 단명하지 않고 오래 살았으며 옹주만 낳았기 때문에 중종 사후 문정왕후의 숙청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문정왕후의 바로 곁에서 신임을 얻으며 건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조선 후 궁열전은 중종의 후궁들로 중종 사후 궁중에 거처한 귀인 한씨와 대장금 이현생의 모티브가 된 수건 이씨였습니다.